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네. 여기서 이제 다루는 이제 지수 단위를 다루는 이유는 지수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지수를 다룰 때는 어디까지만 지수를 사용했었냐 중등 과정에서는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다뤘었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만 다뤘었는데 우리의 그 지수 자리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모든 실수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범위를 확장시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을 배우냐면 우리가 이런 식의 모양의 이제 x 값이 이제 2의 지수가 돼서 우리가 이제 x 값의 변화에 맞춰서 이제 y 값이 이제 변화하겠죠? 그럼 우리가 x 자리에 세상에 있는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모양의 식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거든요. 이런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의 거듭제곱에 대한 그 변화의 그 변화를 이제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게 가능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자, 한번 이제 잘 보세요. 이런 거는 그냥 별거 아닌데, 자, 여기서 한 더 줄일까? 자, 얘네들 중에 누가 더 클지 이런 거 크기 비교도 가능해집니다. 원래 우리가 이런 거 크기 비교할 때 어떻게 썼냐면 밑이 같아지지 않으니까 여기는 지수의 최대 분역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수를 이제 비교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최대 분역수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이런 수들도 우리가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 실수를 다 뭐 이 세상에 알고 있는 모든 실수를 다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곧 2의 17제곱 하면은 10의 몇 제곱이 되는지 이 네모 안에 들어갈수록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2의 1제곱이 있고 2의 2제곱이 있는데 이게 1.4제곱, 1.41제곱, 1.414제곱 이런 거 하면서 점점 여기 있는 수들이 루트 2에 가까워져 가게 우리가 이제 확장을 시키면 이런 거 충분히 이제 좀 가능하거든요.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수록 새로운 기호를 잡아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수들을 실수를 확장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를 자연스럽게 이제 실수 개념으로 확장하는 게 그럴 필요가 있었던 거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지수의 음의 정수를 쓸 수도 있는데 지수에 그러다 보니 유리수도 쓸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거듭제곱 개념을 이용한다면 좀 이따 다 얘기하겠지만 이게 지수에 그러면은 실수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좀 문제 점점 개념 확장이 자연스럽게 됐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선생님이 뭐 서로 이제 입과 지수가 서로 다르더라도 우리가 다 같은 밑으로 같은 수를 밑으로 하는 거듭제곱 붙여서 이제 나타내는 것까지도 가능해지는데 지수의 실수의 확장이라는 게 그런 이제 좀 의도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게 내가 지수 자리에 실수 써도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학생이 방금 보여준 일들도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좀 거듭제곱분의 이제 사용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제 내가 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수 이것만 했었는데 그걸 세제곱해서 네제곱해서 다섯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수 이런 것도 기호를 다 나타내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수가 자연스럽게 실수까지 확장되는 개념들을 먼저 오늘 배우실 거예요 다. 자, 그게 이제 오늘 할 일입니다. 와.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런저런 이제 좀 썰 좀 풀었고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지수 거듭제곱분부터 오늘 새로 배울 수 있는데 우리 거듭제곱분이라는 거 배울 때 자 우리가 이게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넓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게 넓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이렇게 구형을 하면 구할 수 있죠. 그거를 기호로 나타냈죠 우리는. 그리고 수직선에도 그걸 표현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입체도형의 세상에서 자 우리가 이제 이론상 자 내가 항모서리 길이가 115가 되는 이런 정육면체가 있으면 이것과 부피가 같은 정육면체를 그냥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 수는 있잖아요. 이게 쪼물짝쪼물짝 해가지고 차력 같은 거.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부피가 5가 될 텐데 그럼 대충 정육면체 그리면 부피가 5가 되는 정육면체 항모서리 구해라 하면은 요거 실수가 안 될까요?
대요. 그렇죠. 이것도 내 실수예요. 이것도 내가 수직선 위에 그려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이 길이 개념을. 네. 작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희가 거듭 제곱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수만 실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세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수, 그렇게 따지면 4제곱, 5제곱, 6제곱 해서 얼마가 되는 수들도 다 거듭 제곱근으로 나타내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듭 제곱근을 나타내는 구하는 방법 뭐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x는 뭐라고 불러야 해요? x는 8에 네, 아니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요? 네. 자 그럼 x 여기 이 방정식의 해의 의미는 x의 8의 세제곱근 그럼 3차 방정식이니까 해 몇 개 나와요? 세. 네. 그렇죠. 3개 나와야 되죠. 여기서 무식하게 x는 2호 그것만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수학상에 있는 그 3차 방정식 개념을 안 배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초육반으로 오면 돼요. 오, 좋아요. 오. 그래서 이제 예준이가 많이 온다. 이상사태 아닌가요? 아, 되게 좀 비주얼이 궁금하긴 하다. 비주얼보다 그냥 사운드가. 그러니까 중이 형이 오는데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오기 전까지는. 근데 중이 형이 실망할 것 같아. 현진은 오기 전에 네, 수업 끝나고 중2 맞아요?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되게 하여튼 한번 궁금하면 예준아 한번 수요일날 뭐 음료수라도 사갖고 와봐봐. 용돈을 한번 털어서 네. 네. 하여튼 그래 우리가 그냥 선생님 수업 들어왔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들어온 것보다는 선생님 그냥 보충하러 왔는데 음료수 하나 드세요 막 이렇게 이렇게. 아주 멋있는 컨셉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본인 되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처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상한 거 쓰자. 소리는 이런 거. 그래도 나 좋아하는데. 아니 뭐 내가 꼭 음료수를 먹겠다는 건 아니고. 네, 하여튼 그래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뭔 얘기하다 말하냐면 이제 3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파의 세제곱근을 구할 거니까 이제 근 3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내역에서 이게 근 구하는 거고요. 문제로 별말이었으면 8의 세제곱근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2 또는 요거 방정식 풀면 아마 마이너스 1 풀만 얼마죠? 루트 3인가요? 그러게. 이거 맞아요? 네네네. 네, 선생님도 안 사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빈자리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 더 넘어가면은 자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야. 자 그럼 x는 16에 몇 제곱분이라고 해야 돼요? 4제곱근. 네, 16이 4제곱분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16 4제곱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자 이것도 인수분해예요 기본적으로는 다. 자, 그래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와 x제곱 플러스 4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제곱근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풀망이 여기는 풀망 2 아니, 그쵸. 허수기는 이제 안 까먹고 계시네요. 이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은 우리가 이제 x의 n제곱근, 우리가 어떤 수의 이제 n제곱근이 이제 얼마인지 우리가 n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제 구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 8의 세제곱분을 구해봐라. 그러면은 세제곱에서 8이 되는 수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 x세제곱은 8, 여기는 이제 우리가 방금 봤었던 이제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이제 x 4제곱이 16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4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과정을 아까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으로 저렇게 이제 좀 우리가 몇 제곱근 했을 때 그 제곱근들은 우리가 n제곱근을 위해 n개의 이제 제곱근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배워본 거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실수를 이제 기호화해서 이제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상과정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중상과정에서도 자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로는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이런 거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라는 말을 기호로 바꾼 게 이제 루트 5 이렇게 제곱근 5 이렇게 표현하는 요 기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세제곱해서 뭐 5가 되는 수, 세제곱해서 10이 되는 수 등등은 우리가 실제로 기호로 다 표현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기호 사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이제 기호 사용하게 되면 이 기호의 의미는 이제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만
가지고 이제 기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의 n제곱분이라고 흔히 읽는 기호거든요. 이제 저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A의 n제곱분 중에서 실수인 것만 이제 우리가 기호로 저기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의 세제곱분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8의 세제곱분 중에 이제 이 2는 실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제곱하면 8이 되는 수니까 제곱분 8 씌우고 이 앞에다가 흔히 이렇게 선생님 수업에서는 이제 머리수라고 부르고 이제 거듭 제곱분의 지수를 이제 제곱분 기호 앞에다가 이제 저렇게 붙여주게 되는 거죠. 저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8의 세제곱분을 이제 이제 이거를 제곱분 기호를 이용하지 않고 나타내면은 이제 이렇게 2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구했던 이런 기호의 의미를 이용해서 우리 방금 구했던 이제 어떤 8의 세제곱분 중에 실수인 것을 우리가 이제 기호로 나타내는 걸 보고 계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풀마 이제 2도 16의 내제곱분에서 우리가 구한 이제 x 값들이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16의 내제곱분이요. 그 중에 음의 제곱분과 양의 제곱분이 있으니까 앞에 풀마를 붙여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풀마2라고 하지 않고 우리 16의 내제곱분이요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제곱분 기호를 이용하지 않고도 이제 이 풀마2라고 이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A의 n제곱분을 이용해서 이제 기호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실수라고 썼는데 이게 다름이 아니라 이제 x n제곱해서 a가 되는 이 식의 실근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내가 5의 세제곱분 이렇게 하면은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 이렇게 이제 기호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8의 뭐 세제곱분이요 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실수가 실제로 존재하니까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제 16의 5제곱분이요, 뭐 이제 25의 4제곱분이요, 다 이렇게 기호화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어떤 실수의 몇 제곱분이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실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실수로 나타내지는 것들은 다 기호로 나타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수의 n제곱분이라 해서 다 실수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허수로 이제 허수로 이제 나오는 것들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구분을 좀 지어 보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여기 있는 A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중상과정에서 벗어나니까 자, 이렇게 이제 홀수 제곱분 안에 이제 기호 안에 이렇게 음수가 들어가는 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이 방정식의 실은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이거 실제로 마이너스 2겠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2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따져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앞으로 A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거 가능하다. 제곱분 기호 안에. 그래서 우리가 A가 음수일 때 0일 때 양수일 때를 흔히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제곱분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실수가 있는 게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좀 구분을 지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제곱분이 n제곱분의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구분 지어서 한번 그 상황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엄연히 우리가 이런 기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x n제곱은 a의 실근이 존재할 때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좀 떠올려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인데 이 n이 홀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3이라고 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실수 x를 세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n이 홀수라고 가정하고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음수가 되는 경우 존재할 수 있죠? 네,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제곱해서 이제 음수가 되는 게 존재할 수 있죠. 그럼 애가 0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세제곱해서 0 되는 거는 그냥 0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a의 n제곱분은 즉 이렇게 되는 수들은 실제로 0입니다. 이게 짝수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양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제곱해서 어떤 양수 a가 되는 실수가 이제 존재할 수 이제 있겠죠. 우리 양수를 3번 곱하면 어떤 실수 양수가 만들어지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홀수 제곱분일 경우에는 이제 음수일 때나 양수일 때나 우리가 실수가 존재할 수 있으면 이제 방정식의 해를 생각해서도 이제 찾아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짝수일 때 이렇게 뭐 짝수 제곱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x 내제곱은 a라고 해놓고 이 a가 음수인 경우는 있을까 없을까요? 실수 중에서 우리가 실수 x의 내제곱했는데 내제곱해서 음해된 경우가 되는 경우. 자, 우리가 이제 요놈의 이제 실근을 구한다는 생각으로요. 자, 그러면은 짝수가 된 경우는 여기서는 없습니다. 자, 그 짝수 제곱근,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이제 실수 중에서 존재하진 않죠. 이제 다 허수로만 이제 정의가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내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은 실수 중에는 이걸 만족하는 해는 없을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양수일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어떤 실근의 개수를 찾는 건 우리 그래프로도 많이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각각을 y로 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홀수 제곱일 때, 짝수 제곱일 때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우리 흔히 y는 fx라고 해서, 자, fx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아지는 거를 우함수라고 그랬고, 자, 요거는 이제 y축 대칭이라는 그래프의 특징이 이제 y축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x가 네, f-x랑 비교했을 때 부호만 달라지는 거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불렀고요. 얘네들은 다 원점 대칭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그렇게 이제 배웠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y축 대칭, 원점 대칭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살려서 얘네들 그래프를 이제 그릴 작정이에요. 자, 그럼 y는 x세제곱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이제 x가 0일 때 0이죠. 0,0을 지나면서 자, 우리가 여기서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은 실제로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은 여기랑 비교했을 때 음해부호를 붙여야 서로 같아지잖아요. 이제 기함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x에 우리가 점점 커지는 양수를 대입을 하면 세제곱이니까 x가 커지면 y도 덩달아 커지겠죠? x가 양수면 y도 양수. 그러니까 1, 4 그러면 x가 음수, y도 음수니까 이제 3, 4분면 방향 쪽으로 그래프가 향하게 되고요.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가 흔히 그리게 되면 저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내가 y가 a가 되는 그 a가 이렇게 양수가 되든 이렇게 음수가 되든 우리가 교점이 딱딱 하나씩 나오죠? 자, 이렇게 교점이 하나씩 나오니까 여기 교점 x좌표에 해당하는 어떤 a의 세제곱근, 자, a의 세제곱근은 a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늘 한 개로 정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 한 개씩 이제 정해지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x 4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홀수제곱근에 대한 y는 x의 홀수제곱에 대한 그래프는 다 이런 모양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결과가 이제 성립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4제곱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x의 4제곱이나 마이너스 x 4제곱이나 서로 결과가 같죠. 그래서 지웠지만은 이런 건 우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y축 대칭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흔히 이제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좀 유사하게 모양이 그려집니다. 흔히 조금 약간 보기 좋게 하려고 펑퍼짐하게 좀 그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y가 a일 때 우리가 얘 교점이 2개가 나올 수 있게 있고요. 자, 이렇게 2개가 나오려면 당연히 이 a가 이렇게 x축 위에 즉 양수로 a까지 정의되어야 이렇게 이제 교점이 2개 나오는 거를 그래프로 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내가 여기 있는 a일 때, y가 a일 때 x값을 기호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하면은 a의 4제곱근이니까 자, 이렇게 a의 4제곱근 또는 여기는 a의 4제곱근인데 여기랑 여기는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되겠죠. 이제 x좌표의 부호만 서로 다른 거니까 저렇게 음해부호 붙여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풀마 a의 4제곱근 이런 식으로 자, 이제 a의 4제곱근, 양수 a의 4제곱근을 구해보세요라고 그러면은 저렇게 이제 양의 부호가 음의 부호 다 붙여서 저렇게 2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조금 이용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왜 짝수 제곱근 중에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 이렇게 2개가 존재하는데, 자, 이렇게 음수의 y좌표가 a, 이게 a가 음수일 때, 음수인 짝수 제곱근이 왜 없는지 그래프의 교점으로 이제 설명이 되겠죠? 이제 교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왜 짝수의 음수 제곱근이 없는지도, 짝수, 음수의 이제 짝수 제곱근이 왜 실수 중에서 존재하지 않는지도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분의 이제 좀 이제 기본적인 성질들, 이게 계산 성질이죠, 계산 성질. 네, 계산 성질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흔히 중등 과정에서는 이런 거 많이 봤죠? 자, 이거 곱하면은 루트 AB랑 똑같다. 이게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성립되려면 A, B 둘 중에 어느 둘 다 양수일 때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된다라고 중상 과정에서 배웠었습니다. 근데 우리 배웠던 거 그대로 한번 좀 나열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런 것도 우리 했었었죠? 자, 이런 거 가나다고, 쌍가나다라고 썼고요. 자, 그리고 이런 거야. 자, 이런 거 있었으면은 이렇게 이제 꺼낼 수 있다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선생님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것들은 다 모두 다 A, B가 양수일 때를 가정하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이게 곱하기나 나누기 이런 연산을 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루트 바뀌는 것끼리 아닌 거 아닌 것끼리 이제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배웠었잖아요. 자, 이런 성질들이 거의 다 여기서도 먹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 A, B가 둘 다 양수인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실제로 A의 M제곱분과 B의 M제곱분을 곱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얘네들을 가지고 요 식을 자, M제곱 하잖아요? 요것도 M제곱하고 요것도 M제곱 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먼저 요것부터 얘기해야 되겠군요. 자, 내가 이 A의 제곱분의 M제곱분을 N번 곱하면 다시 반드시 뭐가 되죠? 그래서 A가 돼야 되는 거 맞죠? 네. 이렇게 이제 기울입니다. 그럼 이걸 N번 곱하고 이것도 N번 곱하면 AB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얘네들은 식을 N번 곱하면은 AB가 되는 수니까 그러면은 내가 여기 좀 지우면은 자, 여기서 이거 N번 곱하면 AB가 되는 수 계산 결과죠?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N번 곱하면 AB가 되는 수니까. 자,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분수꼴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그대로 이용하시면은 자, 요거 자, AB를 다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자, 이걸 N번 곱하면 A분의 B가 돼야 되는 게 B분의 A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은 N번 곱하면 B분의 A가 되는 수니까 여기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애들은 B분의 A의 N제곱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제곱분, 여기 있는 거듭제곱분 앞에 있는 지수, 즉 머릿수가 서로 일치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제곱분의 연산성질 그대로 다 먹힙니다. 자, 그래서 머릿수가 일치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머릿수와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자, 요거. 야, 내가 A의 N제곱분이 있는데, 이거 N번 곱하면. 자, 실제로 그럼 여기는 요 첫 번째 성질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곱해가면서 N번 쓰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것끼리 N번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루트 안에 있는 거를 N번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2를 5번 곱하면은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가 세제곱분이야? 그럼 세제곱분이 앞에 있는 머릿수도 세제곱분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쳐지겠고, 자,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 자, 이제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거요. 자, 이거 이런 거. 자, 여기서 보면 이 이중분호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문자로 하면 살짝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세제곱근, 뭐 네제곱근이라고 해보죠. 자, 그럼 이거 3번 곱하면, 자,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수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인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다가 4제곱까지 하면은 요거 되는 거 맞죠? 네. A요. 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내가 여기서 그러면은 노란색 가로 안에 있는 이 기호에 해당되는 식을 3번 곱하고 4번 곱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3번 곱한 다음에 4번 곱한 거야. 세제곱에 4제곱한 거야. 그럼 실제로 몇 제곱이라고 해야 돼? 12제곱. 네, 12제곱이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12제곱 하니까 A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는 가로 안에 있는 수는 A의 12제곱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이런 관계인 거 성립한 거 맞죠? 네. 자,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세제곱분의 4제곱분 A입니다. A의 4제곱분의 세제곱분은 3, 4 곱해서 A의 12제곱분이야 이렇게 써도 오. 네, 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상과사를 막 모아놓은 거랑 똑같아. 지수법칙처럼. 곱하는 네, 거. 곱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n과 n끼리 곱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보면 내가 어차피 이거 곱해서 이렇게 나타낼 거니까 이렇게 이중분호를 근호 하나를 이용해서 나타낼 때 이렇게 곱할 거니까 모두가 아니에요. 요거하고 요거 자리가 바뀌더라도 다를까? 네, 그쵸. 어차피 거듭제곱분 앞에 있는 수끼리 곱할 거니까 다를 게 없겠죠. 승세만 이상해요, 여기까지? 아니요. 네, 아니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m하고 n에 공약수가 있을 때도 한번 봐볼게요. 자, 공약수가 있을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선생님 좀 착각했다. 미안해요. 자, 자, 여기랑 여기에 공약수가 있을 때 이렇게. 이와 이과 사이 공약수는 뭐예요? 2요. 2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이게 어떻게 풀어지는 거냐면, 자, 그럼 내가 이거 6제곱 하면 A에 4제곱 되는 거 맞나요? 네. 그쵸? 6제곱 하면. 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이제 이거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은데, 자, 그러면은 내가 이게 마치 뭐랑 이제 똑같은 거냐면요. 자, 6곱 곱하면 이제 4제곱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최대분야수 아까 얼마였죠? 육가사의 최대분야수? 2요. 2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번 이제 제곱만 해봅시다. 그럼 설마. 왜 뭐야? 아니에요. 뭐 설마 뭐? 아니에요.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설마 사람자네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대 분야수가 2니까 이제 이거 뭐 할 거냐면, 자, 여기 한번 세제곱 해봅시다. 세제곱. A에 몇 제곱 돼요? 1제곱. 12제곱. 네. 12제곱 맞아요? 아이고. 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으면, 자, 그럼 12제곱분이니까 이거 6제곱의 제곱인가요? 네. 이거 맞나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자리 바꿔서 제곱이 6제곱 써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현재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A 제곱. 제곱이라고 그냥 써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6번 이게 곱해서 12제곱 되는 거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 3번 곱했더니 이거 제곱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잘 봐주시면은 자, 이렇게 또 됩니다. 이렇게. 오, 약분이 되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 3번 여기 요 놈은 3번 곱하면 A 제곱 되는 수잖아요. 네. 그럼 A 제곱의 세제곱, 요거 세제곱하면 A 제곱이에요. 그럼 A 제곱의 세제곱분이 요거 동그라미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죠. 오, 네. 비트하는데 A 3분의 네, 그러면 우리가 마치 약분한 느낌이라고 보셔도 돼요. 괜찮나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아니고요. 자, 내가 이렇게 여기 지금 거듭제곱분의 기호에 쓰이는 수들은 다 지수는 자연수입니다. 아직까지. 자, 이렇게 되겠으면 P로 골고루 나눴어.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거 싹 다. 네. 네. 자, 그럼 거꾸로 내가 여기랑 골고루 여기랑 골고루 곱해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도 싹 가능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말 어렵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 어려운 거 없으면 이제 이런 거 이용해서 거기 알고전 7쪽에 있는 계산 같은 거 해보면 되는데, 이제 7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만 설명하고 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예제 2번이겠죠? 이제 1번을 보면은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죠. 자, 여기 2의 4제곱분에다가 여기
자, 8의 4제곱분 곱하기. 그러면은 안에 있는 곱이 9가 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2가 되는 거. 16 제곱 4제곱해서 또 16 되는 거 2 맞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실수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나눗셈대로 자, 여기 25의 세제곱분 200의 세제곱분이니까 25분의 200으로 이게 뭉쳐놓고 이거 8이네요. 네. 또 2. 뭐 이렇게 하는 게 되면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네, 이런 거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여기에 4제곱 하라고 그러는데 100이면은 10의 제곱이네요. 네. 거기에다가 4제곱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얼마? 10이요. 네,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제곱의 세제곱분. 네, 둘 다 세제곱분이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거 이중근호 한 근호로 만들어야 되는 게 기본룰. 네. 9제곱 512. 그러면은 이거 512가 이게 몇 제곱이에요? 그러게요. 9제곱이에요. 그러기가 맞다. 그러기요 씨. 자, 2. 네, 이런 거 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 있는 이제 여기 가로 2번처럼 이제 거듭제곱의 끈의 크기 비교하는 것도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 배운 성질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 그 다음에 4제곱해서 3이 되는 수, 6제곱해서 6이 되는 수, 자, 이런 거요. 자, 이런 거 이제 다 뭐 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자, 여기 머릿수를 통일해주면 돼요. 와. 우리 마치 이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요거랑 되게 비슷한 개념이에요. 6의 제곱과 6의 뭐 제곱과 3의 4제곱과 2의 6제곱 중에 누가 제일 클까 이런 거 계산할 때 보면은 2, 4, 6의 최대 공약수가 2니까 자, 최대 공약수를 이제 바깥에 잡아놓고 여기 제곱의 세제곱이요 3의 제곱의 제곱이요 6의 1제곱의 제곱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그냥 작은 수 가지고 했지만 큰 수가 나와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이런 지수 거듭제곱의 크기 비교에서는 최대 공약수를 기준으로 했지만 여기 거듭제곱분의 세상에서는 최소 공매수를 기준으로 하면 돼요. 3, 4, 6이 최소 공매수. 네. 3, 4, 6이 최소 공매수. 12요. 네, 그럼 여기 몇 곱하면 돼요? 4요. 네, 그럼 여기 또 뭐 곱해야 돼? 4요. 네, 그럼 여기 있죠. 3. 네, 그럼 여기 지수 자리에 3이요. 네, 1 곱하기 3이니까 3이에요? 2 곱하면 되나요? 네. 그럼 요것만 비교하시면 돼요. 와. 자, 다 12제곱분이기 때문에 제곱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렇게 지금 풀고 있는 게 다 뭔가 똑같은 거냐면 실제로 내가 이거를 12제곱 하잖아요. 네. 다 모든 수를 12제곱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선생님 어렵나요? 그럼 이제 누가 제일 큰지 보면은 얘가 제일 큰가요? 네. 그 다음 요거 순서도 작아졌죠. 네. 네, 좀 쉬었다가 봅시다.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또 갑자기 네, 갑자기 확 이제 덩치가 커졌죠, 식이. 왜 이렇게 애들 복잡하게 생겼죠? 네, 네, 그렇게 느낀다는 당신은 정상? 네,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쪽 연습문제 풀어보면은 이제 뭐 별거 없어요. 자, 요거 이제 간단히 하시라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4제곱분의 243, 요건 실수도 아니에요, 심지어. 4제곱해서 243 되는 수가 있나? 3이 85. 안 되네. 네,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강화하기 시작하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빼죠. 그렇죠. 제곱분 안에 있는 수 최대한 줄이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2에 16 곱하기 2니까 4제곱 곱하기 2라서 4루트 2로 빠지잖아요. 네. 여기 1루트 3이고요. 여기 조금 18 고칠게요. 그럼 3루트 2로 고쳐질 수 있죠? 네. 이렇게 하면 7루트 2로 우리가 계산했잖아요. 자, 이거랑 다르지 않아요. 자, 233, 3의 5제곱이죠? 네. 이렇게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요거는, 내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좀 분리해서 쓰면은 이런 거 쌍판을 하잖아요. 자, 여기까지 어때요? 괜찮아요. 네, 그럼 3 곱하기 4의, 3의 4제곱분. 자, 이렇게 고쳐지는 거 맞죠? 그럼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여기 16 곱하기 3인가요? 네.
네, 그러면은 16 곱하기 3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좀 내려오면요. 4를 뺄수 4를 빼는 거야, 2를 빼는 거야? 이요. 그래서 2를 빼면 앞에가 4가 되겠죠? 네. 이런 거 되는 거 맞죠? 네, 계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야지 좀 베이시스나 이런 거 등등을 풀어보실 테니까. 자, 여기 뒤에는 그냥 이거 껴서 내려오잖아요. 이거.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3의 4제곱분은 3번도 하고 4번도 하고 한 번 빼고 개수가 6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선생님은 칠판에다 구분하려고 쓰는데 이렇게 점 안 박아도 되고 적당히 띄어쓰기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산들을 지금 하라고 지금 문제에서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덧셈 필셈이 좀 더 어렵고요. 이제 보셈이 차라리 그나마 마음이 편할 수는 있는데, 자, 마음이 편할 것 같았는데 안 편한 문제가 나왔어요. 불편. 네, 조금 불편한 문제가 나왔죠. 자, 이렇게 우리가 겉제곱끼리 곱하고 나눌 수 있으려면 어때야 되나요? 뭐가 서로 일치해야 되죠? 저기 기호 앞에 있는 그렇죠. 네, 기호 앞에 있는 저 머리 지수가 일치해야 되죠. 지수가 일치해야 우리가 이제 통일이 이제 지수가 통일되어야 우리가 계산합니다. 우리가 지수가 통일돼야지 거듭제곱끼리 미시 통일돼야지 거듭제곱 지수끼리 더하고 빼는 게 가능한 것처럼. 선생님 저기 네. 잘못 여기는 그냥 루트 한다면 3. 네? 아 뭐가 잘못됐죠? 차이가 없네. 죄송해요. 선생님 뭐 잘못했나요? 미안. 네, 여기 2 네. 써가지고요. 있어서 순간. 일본은 이제 쓴 거였어요. 아, 네, 설명하려고. 자, 그래서 여기 2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하자라고 하려고 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단은 제곱분 기호를 우리 좀 없앨 수 있는 건 없앨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거 없앨 수 있나요? 네. 네, 그럼 여기는 이제 2의 8제곱이니까. 네. 1을 뺄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2의 제곱에 4제곱을 씌운 거잖아요. 이런 거 한 거잖아요. 네, 여기 그러니까 4예요. 네. 여기는 괜찮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여기도 그럼 그렇게까지는 제곱분기 풀 수 있나요? 네. 네, 풀 수 있는데. 자, 이거 세제곱의 제곱이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야? 3의? 2제곱. 그렇죠. 3의 제곱이죠. 이게 쫄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곱분기가 풀어지면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64의 6제곱분 아니에요? 이거 곱할 거니까. 2요. 네. 오, 뭐야?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아니잖아. 18.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풀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가로 3번은 여기 6분의 1제곱은 그냥 문제 선생님이 아직 우리 설명 안 했는데 이게 연습 문제라서 이 단어를 다 배우고 푸는 문제 컨셉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뒤에 배울 내용이 좀 섞여서 나오네요. 젠장. 자, 여기 6제곱분으로 고칠게요. 네. 자, 이렇게 고치면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의도대로 이제 식이 쓰여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고치고 얘네들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제곱분이 제대로 다 풀어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4제곱에 3제곱은 제곱에 3제곱이 있다는 것들이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이럴 때는 여기 오는 수들 다 뭐하면 된다? 공통이. 네, 통일해주면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이 곱하고 나누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아까 배운 성질이랑. 아니에요. 네, 이게 가능하죠? 자, 보이죠? 자, 그럼 여기다 3, 2를 골고루 곱하겠네요? 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수들에도 지수에 골고루 얼마 곱해야 돼? 3이요. 그렇죠. 여기에 3 곱하면은 여기에도 지수에 3을 딱 붙여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를 곱할 거니까 여기에 제곱을 붙이겠죠? 네. 여기는 뭐 붙일 필요 없고요. 그럼 다 6제곱분으로 붙여졌습니다. 자, 그럼 2의 9제곱에 3의 세제곱을 계산한 거에다가 나누기, 자, 차례대로 쓰시면 돼요. 자, 2의 8제곱에 3의 4제곱이고요. 곱하기 2의 5제곱에 세제곱을 자, 이렇게 붙여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지수거치로 그냥 풀면 끝나죠. 9 빼기 8 더하기 5. 4인가요? 네. 네, 3은요? 네, 지수끼리 더 빼고 더하면 네, 6아. 이게 6아. 6이에요? 네. 8. 네. 3은요? 3은 말고 그냥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 네, 간단하네. 네. 근데 가능하죠. 이제 최종 보스는 나왔고요. 이게 보스가 안 된다니. 네, 아직 한 발 남았자 이놈아. 자, 이렇게 또
오해되기 쉬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R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반응 보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좀 더러워요. 짓던 미소가 사라지게 하는 마법이에요. 자, 이런 거 네, 더하라고 시키고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더하라고 시키고 있고요. 이제 곱하기였으면 이렇게 머릿속 맞춰서 안 있는 거끼리 곱하면 끝났을 텐데 더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 해야 되냐면 통분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통분하기 전에 신경 쓰실 게 좀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자, 이제 통분하기 전에 여기,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A분, 루트 A, B분의 A는 루트 B분의 루트 B A로 쪼갤 수 있는 거 맞죠? 네. 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쪼갤 수 있는 건 쪼개면 됩니다. 오. 자,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세제곱에다가 네제곱분을 씌울 거니까 4, 32에서 이렇게 좀 고치려고요. 네. 네. 자, 여기는 여기대로 그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에 거는 제곱의 제곱분이니까 네제곱분이 되는 거고요.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몇 제곱분 돼요? 6제.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고쳐졌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통분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통분하기 전에 좀 여기도 조금 줄일 수 있는 건 줄일게요. 여기는 좀 줄어들거든요. 여기 동그라미 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 줄여서 이제 최대한 좀 간단하게 줄이고 그 다음에 통분을 좀 할게요. 물론 이거 통분하는 방법이 이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가 4제곱분이니까 여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제곱 맞춰가지고 이제 통분 이제 강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차피 분모가 서로 똑같지는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럼 2분의 여기 이게 4제곱이라서요. 자, 이렇게 12제곱분 다 얼마나 골고루 나눠 떨어지죠? 4로요. 네, 그래서 3로 나누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그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도 이게 4제곱이니까 6,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2로 다 골고루 나누는 게 가능한가요? 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는 여기대로 2로 바뀌죠? 자, 여기까지 좀 못 알아보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통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통분은 여기를 이제 유리화해서 통분할 거예요. 오. 자, 그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거 유리할 때, 자, 이거 근호 없애려고 2번 곱했죠? 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거, 자, 2번 더. 그죠? 2번 더 곱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여기가 세제곱이 되게, 자, 이런 거를 총 2번 곱하면 돼요. 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괜찮나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할 작전이냐면 유리화 할 거예요. 자, 여기는 세제곱분을 풀기 위해서 얘네들을 세제곱하는 모양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요거 한 번만 있었으니까 여기에는 2번 곱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요. 이제 좀 유리화를 해줄게요. 그럼 요거 얼마 되죠? 분모가? 4. 네, 4가 되고요. 여기 한 번씩 약분돼서 자연스럽게 통분도 됩니다. 올. 네, 자, 그러면은 이거 통분됐고요. 자,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작업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덧셈이 좀 압도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학생들 입장이 좀 높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3의 세제곱분, 이게 4제곱의 세제곱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뭘로 풀어질까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가로 1번에서 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2가 나와요. 그렇죠. 2가 튀어나오면서 우리가 이런 모양 되죠. 네. 자, 2 곱하기 2의 세제곱분. 네. 그럼 우리가 여기 동그라미 친 것끼리 2배 한 거, 하나 곱한 건데 더하는 거니까 개수가 얼마 돼요? 3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2의 세제곱분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네, 덧셈 좀 어려워요. 많이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일이 그러면 수학 원에서 되게 중요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 그죠? 네, 또 이렇게 하는 일이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일은 이제 학교 내신 때만 잠깐 하실 줄 알면 됩니다. 실제로는. 오. 이게 되게 수학 원의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냐? 너무 아. 그렇진 않다. 네, 이런 덧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거기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가로 1, 2번 같은 거 하는 걸 이게 한 걸 이제 9번에 있는 가로 1, 2번 같은 걸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지금 아직 이제 1번은 조금 냅둘게요. 1번을 이제 풀려면 우리가 좀 이따 다룰 내용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 이거 지금 9번 보자고 한 게 사실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중분어들이 여러 개 그러니까 중첩되어 있는. 룰을 자, 이게 지금 3스택이죠, 3스택. 네. 지나. 자, 이제 3번 중첩됐어요. 아, 네. 자, 3스택 되어 있고요. 자, 여기 2스택 항으로 나눠보라고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1스택 남겠네요. 네, 그게 편한 순간 아주 불편해요. 불편. 네. 그냥 1스택 남아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이제 3스택 쌓였으니까 2스택으로 정화시키면 1스택만 더 정화시키면 되는구나 하고 저렇게 게임 논리로 접근하면은 수학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냥 수학을 게임처럼 여겨주는 생각, 선생님 좀 그런 생각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자, 그럼 요거부터 볼게요. 2스택부터 붙여야 2스택부터. 네. 자, 실제로 곱하기 생각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자, 이렇게 곱해져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루트 4 곱하기 루트 4. 룰을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안에 있는 거, 여기 제곱근 안에 있는 이 파란색 동그라미끼리 곱해서 한 제곱을 안에 있으면 왼쪽 모양 되는 거 인정?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세 개 돼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네. 30. 그렇죠. 그래서 3스택이에요. 와우. 자, 루트 4, 루트 4, 루트 4, 룰을 4. 너무 많아. 네? 약간 한자 쓰는 자, 요거는 그냥 셀으로 4에다 이중기금을 써야져 있으니까 4에 펼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 자, 됐어요. 자, 그럼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이니까 그냥 이대로 이제 풀면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하셔도 이제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자, 요거 아직 풀지 말고 방심할 때가 아니야 하면서 아직 풀지 말고 여기 루트 2번 더 있으니까 4제곱분이네. 네. 여기 8제곱분인가요? 네. 네. 자, 이렇게 곱해진 거를 요걸로 나눌 거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만 날아가게 돼 있어요. 분수꼴로 붙이면. 아, 그렇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2고요. 여기는 2의 제곱에 4제곱분이니까 2 곱하기 요거 풀어주면 돼요. 루트 얼마일까요? 요거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2요. 네, 네 루트 2야. 아, 네네. 네, 됐으니까 그럼 풀었습니다. 이게 왜 되지? 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풀이가죠? 준선이도 괜찮아?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몇 번 중첩되어 있는 이중 분호들은 다 어떻게 해야 한다? 다? 네, 저렇게 이제 루트 4, 루트 4, 루트 4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시각적으로 저렇게 분리해서 다 곱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다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이중 분호들을 다 한 개의 근호로 나타내기 위해서 자, 이제 제곱근 앞머리 수들을 모두 다 곱해서 이제 한 근호로 나타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네. 질문이 있어요. 네, 아니 겨드랑이 안 가리셔도 돼요. 네. 이 손은 이제 이렇게 안 들어도 되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저 이거 곱하기면 루트 2예요. 자, 2 곱하기 왜 루트를요? 여기가 왜 이렇게 됐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오늘 배울 성질에 의하면 네. 자, 요거 얘네들끼리 서로 뭐를 약분이 되죠? 2요. 네, 2로 골고 나눠줄 수 있죠? 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승립되죠? 맞나요? 네, 이렇게요. 계속 까먹는데. 네, 이제 너무 감동하지 마시고 별거 아니니까. 아, 네. 네, 감동 금지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알려드릴 거 있어요. 저희 데이지생 알려준 데이지생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13쪽에 네. 10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네, 연상 문제 중에서 좀 특이점이 조금 있는 것들은 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떡하지? 자, 쓰기죠. 네, 거기 이제 14쪽에 10번 보시면 돼요. 네, 거기서 이제 14쪽에 10번 보시면은 네. 4의 세제곱 더하기 8의 4제곱, 4의 6제곱 더하기 8의 6제곱을 우리 각각 더해서 나누고 앉아있죠? 네. 직접 그냥 계산을 해서. 자, 이게 거듭제곱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그냥 우리 중2 문제거든요. 중2 문제. 네. 중2 또는 중3 문제. 자, 왜냐하면 우리가 분수식의 계산은 결론이 뭐였어요? 마지막 계산. 마지막에 해야 되니 분수식을 계산하시면 간단히 하시는 뭐 이런 것들. 그 마지막에 해야 되니 약분이에요.
그치, 약분. 약분이 목적이에요, 약분이. 그러니까 약분이 되니까 이런 문제를 낸 거라고. 아. 네, 그러니까 약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인수 분해해야죠. 인수 분해 후 약분. 그러니까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모든 분수식의 계산 결과는 약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뭐 해야 되냐? 인수분해. 그러면은 분자는 분자대로 분모는 분모대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인수분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이게 거듭적으로 고쳐서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님. 자, 이게 6제곱, 이게 몇 제곱? 8제곱. 뭐? 여섯 아니 이게 세제곱에 세제곱인데? 9제곱. 그렇지. 죄송합니다. 위에 거. 이게 12제곱이요. 절두제곱 아니고 12제곱. 절두는 뭐예요? 아니 발음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네, 발음 진짜. 수연아 여기. 18제곱. 그래, 가끔 시켜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 그다음에 12제곱. 그런 식으로 자꾸 어려워 만들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네, 진짜 땀나네요, 정말. 자, 그럼 여기 이해, 저 집에 아까 헷갈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고쳐지는 거 맞죠? 이 6제곱 묶을 수도 있고요. 여기는 이게 12제곱으로 묶을 수도 있네요. 오. 이거 맞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거듭제곱끼리 이렇게 약분하면 되죠? 네. 여기 밑줄 친 부분 어떻게 할까요? 없어요. 그냥 계산하면 돼요. 아. 8 더하기 1은 이 정도는 좀 하자 그냥. 오. 9. 그럼 여기 2 6제곱 남아있고요. 곱하기 여기 요거 65. 65. 그럼 여기 또 약분 계산하면 돼. 안 돼요. 너무 킹받아. 너무 킹받아.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 네. 네. 아,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제곱분 씌우시는 거니까 제곱분은 여러분들이 씌워서 이게 분모 유리화하고 제곱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수는 끄집어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좀 거듭제곱 문제라기보다는 가끔보는 이제 그냥 약분 문제입니다. 약분 문제. 별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선생님 지금 쓴 거 지금 맞나요, 저거? 네. 아, 여기, 야, 근데 이 사람은 여기 4제곱이잖아. 왜, 문치 문제를 여기 4제곱이었잖아. 아, 왜 얘기 안 해? 선생님, 어쩐지 왜 여기랑 안 맞나 했다. 그럼 여기 6제곱이죠. 그럼 바로 약분 되잖아. 내가 풀었을 땐 그거 없으죠.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 좀 선생님 지금 책 안 보고 쓰고 있으니까 좀 도와줘요. 아, 제가 말을 잘못한 이유가 있었네요. 전투제곱, 아. 예,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보통 그냥 틀리지.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제곱분 씌우면 되니까요. 네.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인해서 발음이 무너진 거. 네. 아, 예, 예. 예, 다 선생님 탓이죠. 아, 인정하셨으면 알겠습니다. 싸가지고. 자, 그럼 이제 알고전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제 본격적인 지수의 합장이 이제 기다리는 중. 자, 이제 지수의 합장을 합시다. 지수의 합장. 엄청나게 일어나면 무슨 거? 네, 사실 이제 지수의 합장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되게 놀라운 개념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첫 번째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제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이런 거는 우리가 2의 제곱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중등 과정에서도 그럼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어떻게 돼? 이런 거 안 해보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거를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내신 기간 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냥 내가 3 빼기 5 하면 된다. 그럼 마이너스 2제곱이면은 이게 실제로 2의 제곱의 역수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리수 등에 대해서 마이너스 정수제곱, 음의 정수제곱 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자, 내가 역수를 두고 의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내가 2의 세제곱 그러면은 1을 3번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제곱 반대죠, 반대. 3번 나눈 거예요. 1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 이렇게 서로 나눗셈 했을 때 이게 지수가 서로 똑같다면 이게 0제곱이었죠? 근데 실제로 우리 같은 곱기 나누니까 얼마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수 협장에서 맨 처음 배우는 개념이 요거랑 요거예요. 와.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되게 낯선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수끼리 나누면은 1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같은 거듭제곱끼리 나눴으니까 지수가 0 되는 것뿐, 그러니까 0제곱은 1이다. 자, 이게 이제 조금 문제 여기서 하려고 싶은 말입니다. 자, A 0제곱은 얼마다? 1이다. 1이다. 자, 그리고 A의 음의 정수제곱은 A의 n제곱의 역수다. 이렇게. 자, 이렇게 고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당연히 A는 이게 아니어야 돼요. 자, 저기서 이제 0 쓰면 안 돼요. 밑에다가 0이 0제곱 이런 거 없으면 0이 0제곱 무슨 의미야? 0 나누는 게 0이랑 똑같은 거지. 자, 이런 거는 수학에서 정의되지 않는 셈이죠? 여기 음수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수학에서 정의되지 않는 이제 시기로 나타내실 수 있으니까 저기서요. 이제 0제곱이나 음의 정수제곱 쓸 때는 밑이 0이 아니어야 돼요. 자, 그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첫 번째 이제 자, 지수 확장으로 포장된 개념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도 배워야 되냐면 이제 유리수의 거듭제곱도 이제 좀 유리수들이 그러니까 지수 자리 유리수 오는 것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자, 한번 이거 한번 볼게요. 네. 2의 세제곱으로 할까? 자, 이렇게 2의 세제곱에 5제곱은 자, 이거 5번 곱하면 뭐가 되죠? 2의 세제곱이요.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의 관계를 보세요. 자, 요거를 5제곱하면 5제곱하면은 2의 세제곱 되는 거 맞죠? 네. 자, 요거를 그러면은 5제곱분을 하면 이거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그럼 내가 이거 5제곱하면 2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내가 5제곱하면 세제곱 되잖아. 네. 그쵸? 맞죠? 자, 근데 5제곱하면 세제곱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만약에 내가 2의 네모 제곱해서 5제곱 된다고 보면은 요거 되는 거 맞죠? 만약에 내가 이거 여기는 이 동그라미 친수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네모에다가 5를 곱하면 3이 되는 거네요. 기존에 있는 지수 법칙을 사용한다면. 네. 자, 그럼 네모에 알맞은 수는 5분의 3이요. 그쵸?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내가 이 5분의 3제곱에다가 5제곱을 하면은 이제 둘이 곱해서 이게 세제곱이 될 수도 있겠네? 우리가 그냥 여기 지수끼리의 곱의 연산을 그냥 지수가 유리수였을 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표현이 곧 의미하는 게 뭐냐? 5번 곱해서 세제곱 되는 수니까 이거 2의 5분의 세제곱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5, 2. 자,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제곱하면 요거 되는 거니까 5제곱은 요거다. 요거의 5제곱은 요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2의 세제곱의 5제곱은. 자,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 사실, 자, n분의 n제곱은 이렇게 이제 유리수로 지수를 확장시켜준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자, 내가 n제곱하면 n제곱이 되는 수가 되기 때문에 n제곱의 m제곱은. 자, 그러니까, 여기가 분모, 뭐라고 쓸게요? 여기는 분자. 네. 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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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쓰여진 대로만 읽어주세요. 네. 네, 다른 거 살 더 붙이지 말고 분모 분자의 의미예요.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수를 이제 유리수를 확장시켜서 해주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제곱분을 우리가 유리수 지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 유리수 지수를 나타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들을 그대로 이용하면은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할 수가 이제 있어서 저런 식으로 유리수로 또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자리 유리수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뭘 의미를 하느냐면요. 아까 쌤이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어디였어? 자, 이게 지수자리 유리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쌤이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1제곱, 1.4제곱, 1.41제곱, 1.414제곱 등등등등 해가지고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가 조금씩 바꿔가면서 여기 있는 이 수들을 그냥 루트 2에 가깝게 이렇게 다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우리 유리수들은 엄청 수직선에 빽빽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서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수가 언젠가 루트 2에 가까운 수가 되고 이게 루트 2제곱과 같은 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우리가
자 어떤 양수의 거듭 제곱에다가 다 이제 저런 유리수를 꽂아놓을 수 있다는 얘기는 곧 무리수를 꽂아놓을 수 있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수 자리에 뭐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 실수 제곱이 와도 가능하다. 라는 게 이제 여기 있는 지수 단원에서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와. 네, 실수 쓰는 거 싹 가능한.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보여준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아까 이런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계산해봐라 그럼 계산 못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뭐 하면 되죠? 해요. 그럼 이렇게 되나요? 그럼 더 해볼까요? 예. 네, 하지 말라 했을 거예요. 자, 또 둘이 뭐 하는 거죠? 2에서.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면 루트 8이에요. 와. 2루트 2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답은 요거 써도 되고 이런 거 써도 되고 우와. 네, 아무거나 다 됩니다. 우와.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조금 이따 이야기할 것 부분이긴 한데 자 이렇게 이제 지수가 유리수 또는 실수로 이제 확장이 되면은 자 이때는 무조건 미치는 양수입니다. 음수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아요.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알구장 8쪽 9쪽 유제를 풀어보셔요. 다요? 네. 와. 어떻게 알았지? 안돼. 그거 알고 지금 정을 미리 하고 있잖아. 10번 11번. 예전에 샌드 자, 13쪽에 알구장입니다. 알구장 13쪽에 연습 문제 10번 11번. 자 여기서 이제 10번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운 개념 이용해서 자, 지수의 확장이 여기서 이거를 이중분호를 다 거듭 제곱의 지수화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도 오늘 또 베이직 쌤 같은 데서 좀 이렇게 복잡한 건 안 나오지만 이렇게 이제 이중분호 푸는 작업은 이제 문제 나오니까 이제 좀 선생님 보여드리는 대로 해오시면 되고요. 알구전이구나. 네, 이거 수업 영상 뭐 필요하면 선생님 보내드릴 텐데 일요일에나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 하나 날라가가지고 토요일까지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친구 보면은 이제 a 곱하기 루트 a니까 a 요거 조금 고쳐볼까요? 요거? 네. 요거부터 먼저 고쳐보면 요거 a가 여기 안에 밀어넣을 수 있잖아요. a 몇 제곱 되죠? 세제곱이요. 네, 그렇죠. 이 정도는 우리가 중상 과정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거는 냅둡니다. 일단, 자, 그러니까 자변부터 먼저 다 계산을 할 거예요. 자변들, 우변들 해서 양쪽을 비교할 거거든요. 자, 나중에 이런 풀이들은 다 지수 방정식에 쓰이니까.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요거 a 세제곱의 제곱분이죠? 네. a 6분의 1제곱이고요. 자, 여기 요 놈은 a의 몇 분의 몇 제곱이라고 해야 돼요? 4분의 3. 네, 여기 3분의 1제곱이에요. 자, 여기 4분의 3제곱이고요. 그럼 지수끼리 뭐 해야 되죠? 계산하려면? 저예요. 네, 더하면 되죠. 통분해서. 자, 그래서 통분해서 더하면 12분의 4, 12분의 3, 12분의 9네요. 네. 네, 그렇죠. 여기 3분의, 잘못했다. 2분의 3이에요. 아우, 망했네요. 자, 2분의 3입니다. 그럼 다시 통분할게요. 4분의 6, 4분의 3이니까 4분의 9네요. 네. 자, 그럼 여기에 세제곱근 씌워져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 지금 세제곱근이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네들의 3분의 1제곱이라고 읽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자, 여기 괜찮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수끼리 뭐 하면 되죠? 네, 곱해주면 4분의 몇 제곱? 4분의 3제곱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 끝났고요. 자, 오른쪽 작업합시다. 자, 그럼 오른쪽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 오른쪽 것도 우리가 왜 선생님이 이제 이중분호 있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서 루트 A, 루트 A K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보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신에 제곱근 앞에 6이 붙어 있으니까 자, 여기 A 6제곱근 곱하기 6제곱근에 자, 안에다가 이제 A의 K제곱의 제곱근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자, 그럼 여기는 A의 몇 분의 몇 제곱이야? 앞에는? 6분의?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 이 정도로 풀어주면 2, 6이니까 12제곱분이죠? 12제곱분? 12제곱분은 그러니까 12분의 K제곱이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지수들끼리 더해서 계산해주면은 좌변에 해당하는 4분의 3제곱과 같아야 됩니다. 와우.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거를 나눠서 12로 통분해서 12분의 900이 12분의 2 하면은 K가 7이요. 이렇게 나오면 끝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런 게 처음에 오래 걸리는 거죠.
자, 이런 작업을 견디는 게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하는 일이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어서 한번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하는 것들. 수연아 또 뭐 보고 빵 터졌어? 저요? 네. 지금 빵 터지 보니 또 웃었던 거 아니에요? 옆에서 썼어요. 아, 그래요? 네. 미안해. 자,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것도 이제 좌변은 좌변, 우변은 우변대로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얘네들의 곱을 요걸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수거지 쓰실 때 여기 2분의 1제곱 맞죠? 네. 자, 여기 지금 1제곱이니까 곱하는 애들끼리 지수 더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수연 학생, 여기 몇 분의 몇 제곱이에요? 네? 여기 녹색 동그라미. 녹색이 잘 안 보여요? 생명? 아니 보이는데. 네, 몇 분의 몇 제곱? 잘 보이지? 제주스? 3, 루트 A예요 지금. 네, A의 수제곱분이에요. 요거요. 아, 글씨가 안 보였구나. 네, 몇 분의 몇 제곱? 3분의 3분의? 1이요. 네, 그럼 그거를 더해야 돼, 빼야 돼. 아니 여기 책 있잖아. 그런데? 네, 아무튼 그냥 3분의 1을 더해야 빼야 돼요. 분모 있는 거니까. 네, 빼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되는 거 맞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여기 6분의 3, 6분의 6, 6분의 2, 그러면 6분의 몇 제곱? 7제곱이요. 네, 6분의 3, 6분의 6. 우리 수연이는 다 적어줘야 돼. 자, 암산하기에는 조금 그래. 자, 네, 오늘 수연이는 글씨를 잘 적어줘야지. 자, 이렇게 해서 6분의 7제곱 되는 거 맞죠? 네, 자, 여기다가 이제 7제곱분이니까 뭐까지 해야 됩니까? 7분의 K요. 그렇죠. 7분의 K죠. 여기 이제 7하고 K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곱해서 이제 내려오면 됩니다. 오, 깔끔하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결과물이 잘 정리가 안 된다거나 그런 문제도 또 별로 없어요, 하다 보면. 별로 흉물스럽진 않네. 네네, 그렇죠. 그렇게 혐오스럽지는 않고요. 이제 좀 약간 또 이런 거 처음 봤을 때 조금 이런 거는 좀 약간 생기기 조금 어글리한데 이런 게 좀 있다 뿐이지 이제 풀다 보면 간단해져요. 그 뒤에 있는 로그도 그렇고요. 삼각함수도 처음에 생긴 건 조금 그런데 하는데 결과는 뭐 마이너스 2가 나온다거나 1이 나온다거나 2가 나온다거나 0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좀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찍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역시나 풀어줘야죠. 자, 여기 안에 밀어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루트 이게 부분 지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할까? 안에 밀어넣을까요? 네. 네. 아래 밀어넣고 자 여기는 뭐 밀어넣을 게 없죠. 자 그럼 이대로 지수를 고쳐서 자 2분의 3제곱 자 일부러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분의 2제곱 지수 더하면 되고요. 초딩 때부터. 자 여기에 이제 제곱근이 씌워져 있으니까 이거 계산하신 다음에 이거 몇 분의 몇 제곱 여기다 써야 될까? 2분의 2. 그쵸? 2분의 1제곱. 네. 그럼 여기 6분의 얼마 한 다음에 여기서 2분의 1 곱하면 되겠네요. 네. 6분의 13이요. 와, 네, 6분의 13에다 2분의 1까지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 제곱근이 있으니까. 그럼 12분의 13인가요? 네. 네, K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부터 A를 이렇게 해야 되죠. K는 6.5요. 네, 2분의 13이라고 하죠, 선생님은? 네, 선생님은 분수가.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시면 쓰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이중분호들을 읽는 것도 얼마든지 다 저렇게 이제 지수화해서 이제 계산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들 여기 실수의 확장을 이용하면 저런 계산들까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할 줄 아는 게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죠. 어째서 눈에서 땀이.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 우리 봤었던 것도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요 다 A에 거두적으로 고칠 수 있어요. 루트 A, 루트 A.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루트 A, 루트 A, 그 다음에 루트 A. 자, 그래서 이제 A 2분의 1제곱, A에 몇 분의 몇 제곱? 4분의 1이요. 네, 여기는요. 8분의 1.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수끼리 다 뭐 하면 돼요? 4. 같은 분에서 지수끼리 7. 네.
다 더하면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푸는 것들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고